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작장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작장애가 뭐냐? 같은 작물을 같은 장소에 잇따라 재배할 때 토양과 작물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작물 성장이 원인 모르게 불량해지며 품질과 수량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연작장애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마디로 농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작물이 죽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이 연작장애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이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가 토양병해충 만연이고, 두 번째가 염류집적, 세 번째가 미량요소 결핍, 네 번째가 뿌리에서 유해물질 분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뒤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작장애 해결책으로는요,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첫 번째가 비료 성분이 낮은 완숙 바르테비를 사용하여 적정 토양 유기물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완숙 바르테비와 유익한 미생물로 선충과 유해 미생물의 천적화. 세 번째가 윤작 작부체비의 확립. 쉽게 말하면 작물감과 농가밭에 돌려짓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빛 또는 담수, 물을 담도록 해서 씻어내리는 거. 네 번째는 화분과 작물, 벼, 옥수수, 수수 등 작물 재배로 잔류된 염류를 흡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 여섯 번째, 비료의 합리적인 시비, 한꺼번에 주지 말고 나누어서 정량 자주 시비하는 거. 그 다음 토양 수분의 적정 관리, 깊이가리 및 심토 반전, 객토 및 표토 제거, 해양열 소독 후에는 반드시 유익항균의 우주마 등호. 대충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요. 이거 뒤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땅심이 좋은 땅, 그러니까 지력이 좋은 땅, 땅심이 좋은 땅이 같은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 흙에는 화학성, 물리성, 생물성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화학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질소인상, 가륨, 미량요소, pH 20등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화학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배수성, 보수성, 통기성, 이 때알 구조냐, 그 다음에 호달 구조냐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입당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리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화학성과 물리성은 화학비료나 토양 계량제 등으로 가능하지만은 이 생물성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미생물, 선충, 진드기류, 벼루, 크고 작은 지렁이, 갑충류, 다종류 이런 등등 모든 곤충을 갖다가 그 생물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 유기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게 이 토양 유기물이 우리나라 농토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을 살려야 화학성, 물리성, 생물성이 이 좋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어떤 아주 농사 잘 짓는 땅인데요. 처음에는 쇠 말뚝을 망치로가 두드려도 60cm 말뚝을 두드려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3, 4년간 이 좋은 탭이 쓰고 좋은 미생물을 쓰니까 손으로 푹 눌러도 쑥 들어가더라는 얘기죠. 60cm까지 밑에까지 내려가는 흙이 좋습니까? 그냥 망치로 두드려도 안 내려가는 흙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 연작 피해가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사진들을 좀 찍어놨는데요. 상단 제일 왼쪽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고병입니다. 고추의 청고병. 이 시드름병은 이 카키색으로 이게 말라 죽지만은 이거는 시프로객스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추가 절여되고, 저런 농사 한 2, 3년 지프로나 못 돼요. 상단하고 하단이 그게 같은 상추인데 한 2, 3년 저런 농사 지면 쪽박을 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단의 세 번째 보시면은 저게 메론인데요. 23년간 연작을 해온 자료랍니다.
근데 저게요, 원종인데 저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저게. 그리고 우측에는 오추의 역병, 탄저병, 또 그 밑에는 그 녹균병, 오이에, 그 다음 그 밑에는 또 옆에는 그 마늘의 흑석은병. 요새 저게 굉장히 심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그 배추의 뿌리옥병, 우삼액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상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제일 왼쪽 하단, 저게 지금 우리나라 과수에 심각합니다. 저게 사과인데요. 지금 3년 내지 5년 차 정도 되는 것은 그때부터 죽기가 시작한대요. 저게 과수나무 한 그루에 이 묘목값만 해도 3, 4만 원씩 할 텐데, 심어갖고 3년 내지 5년 차부터 가장 수확이 이제 이 왕성하게 시작될 처지에서 1, 20%씩 죽어본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보통 농민들로서는 답답하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현대의 어떤 토양계량제, 그 다음에 농약, 영양제, 이거 갖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땅을 안 살리고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 땅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메론 관계가 아주 귀한 메론이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분들도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상단 두 번째가 저기가 물을 갖다가 담가갖고 매년 씻어줘요. 염류집적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 염류집적은 해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병균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몇 분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땅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묻길래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퇴비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여기에 맞는 미생물을 사용해라 이래 되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저렇게 됐는데 2023년도 지금 3월 현재 위에 지금 죽은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실제 해보시면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충주에 있는 귀농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수박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땅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땅 살리는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퇴비사에서 퇴비를 만들게 되었어요. 퇴비사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소미기던 우사가 하나 있어갖고 그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저게 수박 모종인데 아주 영 형편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품종이 모종이 없기 때문에 심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심어야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거 심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길래 네 좋은 탭이 있지 않느냐? 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이제 저게 왔어요. 카톡으로 사진이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게야. 이 사람은 심어갖고 이제 겨우 활착을 했을 뿐인데 좀 더 있어봐라. 이래갖고 이제 있는데 우측에 정식 21일째 보십시오.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얘기야. 살아나는 이유는 아까 거기에 위에 보시다시피 물리성, 그 다음에 생물성, 그 다음에 화학성, 이 세 가지가 좋은 퇴비를 줌으로써 땅이 좋아져 갖고 완전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만 잘 살려놓으면 모종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심어갖고. 그리고 물론 농사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기재배 메론인데요. 저 메론을 한번 보십시오. 상단 우측에 그 뿌리가 나와 있죠. 저게 뿌리가 5일 만에 50cm가 나오거든요.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3개가 들어가서 한 박스에 8kg 미만이 되는 게 아주 백화점에 납품하기가 좋은 모양이던데, 이분은 3개를 거의 한 95% 이상 나온다 그래요. 상품으로. 땅이 좋으니까 자기 마음껏
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보십시오. 페트병하고 그 메론하고 그 비교해놓은 같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아주 상품이 나와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인데요. 이 전라도 곡성에 계시는 분인데 딸기를 한 곳에서 25년간 재배를 했는데 연작 피해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연작 피해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연작 피해 몰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이분이 좋은 퇴비를 사용하거든요. 수박도 14브릭스 이상 12kg 이상 거의 100%래요. 수박이 14브릭스 이상 12브릭스 이상은 돼도 괜찮은데 14브릭스 이상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 잘 짓습니다. 그러고 당근, 그 다음 저도 유기재배를 한 5만평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추를 실제적으로 그 유기재배에서 4kg 이상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화학비를 안 주기 때문에. 배추가 다비작물인데 질소질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재배에서 질소가 많이 주기 힘들기 때문에 4kg 이상 못 만드는데 이 친구는 땅을 살려갖고 4kg 이상을 생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3.5kg 이상 못 만들어 봤는데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당근도 아주 상품이고 정말로 최상품만 생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삼, 유기재배 유기농 묘삼을 한번 보시죠. 왼쪽에 저렇게 좋고, 그 다음에 위에 우측 상단 그 인삼 재배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나무 밑에서 이게 인삼 6년근과 7년근을 재배한 거. 그 다음에 이분은요, 저는 한 5년 만에 인삼 재배를 할 수 있다고 땅을 살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저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요. 유기인삼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벼를 심고 그 다음에 수박을 심고 태양열 소독을 하고 3년째부터 인삼을 재배를 했는데 이게 5년 된 유기재배 인삼이에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하는 얘기가 한 2년, 3년만 하면 3년째부터 인삼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토양 병해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소독을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이제 일반 유기재배에서는 토양 소독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열몇 편 강의를 쭉 하면서 이 내용은 강의를 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이제 이게 연작장애 해결에 대한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외류의 만활병, 이게 참 문제죠. 만활병이 뭐냐면은 덩굴만자에다 나눌할, 그러니까 덩굴을 쪼갠다 이래갖고 덩굴쪼갠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박, 참외, 오이, 메론, 이게 만활병이 와버리면 이 농사 망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무가 죽는 걸 그러니까 모종이, 그러니까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게 주기가 죽는 거를 이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만활병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1번은 톱밥 우분퇴비를 주고 2번은 톱밥 우분퇴비를 주고 크로노피크린 소독을 하고, 세 번째는 이 훈정제입니다. 소독을 한 후에 톱밥 우분퇴비를 주고, 네 번째는 크로노피크린 소독을 하고, 다섯 번째 무채를 한날 한시에 했는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제일 많이 이 병이 나타난 데가, 나무가 그러니까 많이 죽는 데가, 그러니까 묘주라 그럽니까? 이 주가 제일 많이 죽는 게 어디냐면 이 하얀 사각형, 소독했는 땅이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죽은 게 하얀 삼각형, 톱밥 우분 바로테비를 준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자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밑에 들어가 있는 흙은 똑같습니다. 이 합은 똑같고, 모종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 빌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거는 뭐냐면 스팀으로 찐 겁니다. 스팀으로 쪘다는 것은 소독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독한 게 좋습니까? 소독을 안 한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소독 안 한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병충해 때문에 소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래 되는데 실제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풀하고 곡식하고 농작물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엉켰을 때 내일쯤 제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뭐 병원을 다녀오신다든지 입원을 하신다든지 또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버리고 나면은 풀이 더 왕성하게 자라갖고 도저히 그 농사에서 수확을 할 수 없게 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선택성 제초제를 쳐갖고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농작물이 빨리 살아납니까? 안 그러면 풀이 빨리 살아납니까? 풀이 빨리 살아나잖아요.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소독을 하게 되면 좋은 균, 나쁜 균, 좋은 충, 나쁜 충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나쁜 미생물들이나 나쁜 충들이 빨리 들어가면 그 농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소독은 최악의 경우 하는 거지 이 땅을 살려서 회복을 하는 게 더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상태 흙의 미생물을 한번 보시면요. 중간 미생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소생형 미생물 가는 게 좋은 미생물, 붕괴형 미생물 가는 게 나쁜 미생물 이렇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상태 흙의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게 유해 미생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역병, 단저병, 흰가루병, 혈압자원 여기에 적혀있는 이게 곰팡이들이 일으키는 건데 식물병의 약 90% 이상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자에는 80% 이상이라 하지만은 90% 이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병은 거의 다 곰팡이니까. 병원성 세균은 청고병, 물원병, 궤양병 뭐 이게 이 발생 시에 관수를 억제해줘야 되는 그런 저것도 있고 한데 그 다음 바이러스 이 두 가지는 약 한 10%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화학물질 어떤 게 있습니까? 농약, 화학비료, 소재 이런 걸 줬을 때 이 중간 미생물들이 참 이놈들이 간사한 물질들이에요. 이게 좋은 미생물들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나쁜 미생물들을 편을 들어갖고 전부 다 이쪽으로 솔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 건강을 유지할 때는 이 대변이라든지 이런 걸 정상적으로 보는데 이 배탈나는 병균들 뭐 O157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가 되는 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편을 들어갖고 이 우리 장 속에 있는 대장균들이 이 편을 들어버리니까 잘잘잘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화학물질은 정말로 여러분들 특히나 항생제 먹고 난 뒤에는 대변이 엉키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부분이 묻고 퍼석퍼석하게 나오는 게 그 미생물이 그게 거의 안 산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생물질이 들어가서 미생물을 죽여버리니까 그게 변의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그 대장균의 그 사체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퍼석퍼석하게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퇴비의 발효와 탄질비에 따른 뿌리의 근모의 차이인데요. 발효도중의 퇴비는 뿌리가 우부러지고 근모도 요 뿌리에 이 근모라는 게 뿌리에서 자잔하게 머리털처럼 난 게 이 근모라 그러는데 이거 적어요. 그 다음 생톱밥에는 근모가 전혀 없어요. 근모에서 우리가 수분 양분을 흡수를 하거든요. 근조개분은 뿌리 썩음이 보입니다. 이렇게 뿌리 썩음이. 그런데 양질의 퇴비는 근모가 깨끗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그 양질의 퇴비를 사용해 줘야 병이 없다는 게 이게 이 뿌리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들깨니 잿빛 곰팡이가 균핵병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균핵인데 노화된 잎과 전년도
병든 줄기미 잎에서 균핵을 형성하여 이게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조건이 맞으면 발화하여 병균 포자가 이렇게 꽃가루 날리듯이 날라갖고 요런 뿌리에 갖다 탁 달라붙으면은 조건이 맞으면 이게 이제 병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잿빛 곰팡이와 균핵비 이거는 땅속에서 약 한 10년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들깨. 이걸 제가 1989년도인가? 79년도 제가 이걸 저걸 했거든요. 이게 비닐하우스에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 전국에 지금 1,900억 정도 그 농민들 그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 들깨잎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저쪽에 추부 들깨, 금산에, 그 다음에 대구 주위에 들깨, 강동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병을 못 잡습니다. 이제 덜불병. 이게 아마 연작으로 인한 병 같은데 이거는 땅을 살리해 갖고 작물을 미생물하고 튼튼하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생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청보병입니다. 청보병. 시퍼레이가 말라지고 아까 여러분들 저것도 보셨지만은 고추도 보셨지만은 이게 이 도마도도 이런 게 나타나요. 이게 도마도는요. 도마도 고추 청보병 병균이 누구냐 하면은 저겁니다. 세균입니다. 시드름병은 곰팡이인데 청보병은 세균인데 세균은 자기 혼자서 작물의 뿌리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선충이라는 그 충, 나중에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선충이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뿌리를 썩게 했을 경우에 뿌리가 약해지면 이 세균이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충만 잡아버려도 청보병은 95% 이상은 해결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좋은 퇴비를 주면은 이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퇴비에서 분리해낸 요새 이 천적 미생물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치면은 이것도 예방이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선충입니다. 선충. 근데 이 참 재미나는 게 잡식성 선충, 유기물도 먹고 일반 이런 것도 잡아먹는 거. 포식성 선충,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용암인데 요거 식물 기생성 선충하는 요게 이제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 뿌리를 썩게 하는 선충입니다. 그러니까 요 포식성 선충이 이놈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참 이 조물주가 희한하게 만들어 놨죠. 세균을 잡아먹는 선충, 곰팡이를 잡아먹는 선충, 또 곰벌레 유형동물을 하는 게 또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선충피해 하는 것은 요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먹이별로 본 선충의 종류는요, 방금 잡식성 선충은 유기물과 생물을 먹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포식성 선충은 방금 나쁜 선충을 잡아먹는다 그랬죠? 요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요게 식물 기생성 선충은 희한하게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요놈은 빠른데 포식성 선충은 빠른데 식물 기생성 선충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이놈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충의 효과적인 방제법으로는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데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연작장에는 4분의 3이 선충으로 인한 피해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 책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선충을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충을 잡는 게 네 가지로 나누면 화학적 방제, 이 농약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리적 방제, 태양열 소독, 온탕침집도. 세 번째는 토양 개량하고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의 육종, 또 윤작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생물학적 방제, 그러니까 이 선충을 잡아먹는 천적 미생물하고 완숙퇴비,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효과적인 방제법을 활용을 해보자 이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방생류입니다. 요게 지뢰입니다. 요게 아까 나쁜 선충을 잡아먹는 이 퇴비 선충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뒤에 하나씩 설명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발효태비 사용제 선충의 천적이 요 전부 다 태비 속에서 나옵니다. 방생균도 되고 곰팡이도 이 트리코텔마라는 이 미생물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잡아먹습니다. 지렁이는요 선충 앞에 가서 딱 정조준을 해갖고 액을 탁 내뿜습니다. 그러면 선충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충이 다시 지렁이가 다시 그 녹은 그걸 물을 빨아먹습니다. 이런 식이고 태비선충은 그 나쁜 선충을 2주 동안에 1300마리 정도씩 잡아먹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이제 제가 이 실험을 한번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상추에 선충이 많습니다. 상추. 요거는 정상적인 태비를 쓴 거고, 요거는 정상적인 태비를 안 줬을 때, 요 혹이 있는데 혹 안에 요런 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야들이 빨아버리니까 정상적인 농작물이 재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둥근마인데 이게 정품입니다. 왼쪽 게 제일 우측 게 이게 이제 선충 피해를 입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몇 그램에서 몇 그램까지 딱 선을 잘라놓고 정해놓고 개수로 갖고 이걸 적을 한대요. 이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거 선충 피해 입은 거 이거는요. 아무리 커도 여기에 어디 됩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이 정품하고 비정품하고 차이는 그런 성격이 있구나 싶고 이게 나오네요. 완숙태비의 작물 선충 억제 효과. 연작장의 4분의 3이 선충과 관련이 있다. 4분의 1이 선충에 직접 피해 뿌리에 혹을 만들거나 뿌리를 썩게 한다는 얘기고 4분의 2가 토양병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청고병 예를 들었죠. 뿌리가 약하면은 병균이 땅속에 있던 모든 병균들이 글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 4분의 1하고 4분의 1을 합하면 어때요?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고 4분의 1이 양분 결핍이나 과잉 또는 독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분 갖고 조정을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선충 피해가 해충 피해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갖고 농과대학 내에 선충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숙태비 속에 들어있는 많은 종류의 유용한 미생물들이 작물 선충 억제 효과가 좋다. 요거는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이곳에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얻어온 자료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뿌리옥 선충을 한 바가지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이 치타라는 농장에는 잡아이어갖고 허가고 믹서를 했어요. 믹서를 해갖고 즉시 조사를 해보니까 첨가 직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3일 후에는 이렇게 줄었어요. 7일 후에는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딴 농장의 흑색 토양을 보니까 여기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무슨 얘기냐? 여기에는 나쁜 선충을 잡아먹는 천적 선충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왕성균, 그리고 천적 곰팡이, 트리코텔마 하제오놈이라고 있는데 뿌리옥 선충을 잡는다. 이것도 최근에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토마토 뿌리인데 정상적으로 자란 뿌리입니다. 요거는 같은 모종인데도 불구하고 뿌리옥 선충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면은 위에 지상부도 당연하게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먹느냐? 선충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 트리코텔마라는 미생물들이 씨를 내갖고 돌돌돌 말아버려요. 말아갖고 녹여갖고 잡아먹어버리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도 있어요. 알도 역시 그렇게 녹아갖고 없애버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퇴비를 쓴 데는 이게 잘 안 나타날 겁니다만은 미숙퇴비라든지 그 다음 퇴비를 안 쓴 곳에는 선충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피라든지 유박이라든지 뭐 이런 산에 발효안시킨 부엽토라든지 이런 걸 잡아넣는 경우에는 피해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방금
이런 미생물들을 미리 사용하시면 상당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느 곳에 그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상추 농가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2월 달이니까 상추감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근데 자꾸 죽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 상추 뿌리를 갖다가 뽑아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그랬더니만은 이 뿌리입니다. 여기 죽는데 요 상추 뿌리인데 요거 보십시오. 혹이 달려있죠. 이게 뿌리옥 선충이거라. 뿌리옥 선충이 달리면 이게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미생물을 갖다가 치쇼 했더니만은 한 달 전 이게 쳤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확을 다 했어요. 이게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작장의 병관계는 제일 좋은 게, 첫 번째는 좋은 탭이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는 그게 합당한 그 미생물 사용하시는 거, 천적 미생물 사용하시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성주 참외 단지인데요.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 뿌리에 이렇게 되면 이 정상적인 제품이 안 나오는 거죠. 상품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성주에 가보니까 한 5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1년에 참외 수확이 1개국에서 6천억입니다. 6천억. 지금은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6천억인데 뿌리옥 선충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약 한 10분의 1 정도, 60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고 거긴 또 보면은 정상적으로 된 상품은 출하를 하는데, 정상적인 출하가 안 될 때는 전부 다 수거를 해갖고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하나 재미나는 거는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데 부산도 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성주 꿀참외가 왔어요 하고 1톤 트럭에다가 달고 뭐라 그럽니까, 스피커 달고 그 다음에 서붙이 다니는 거는 그게 정상품이 아니고 비품, 처리장으로 안 가고 옆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주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럼 자, 퇴비 발효에 따른 토양 병관계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농장에 시드름병하고 모잘록병균이 없다면 농사 잘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름병하고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누구냐 하면은 후사름이라는 곰팡이에요. 근데 이놈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미숙퇴비 또는 썩은 퇴비, 생볕집, 유박 같은 신선 유기물에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신김치, 그러니까 막바로 담은 생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듯이, 이 후사름이라는 병균은 이 신선 유기물, 생김치를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완숙된 퇴비를 주면은 이놈을 잡아먹는 후사름균을 잡아먹는 트롭텔마, 조금 전에 선충도 잡아먹는 트롭텔마라는 균이 여기에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완숙 퇴비를 줬을 경우에는 이놈이 생기기 때문에 이놈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는 참 희한한데, 이게 제가 이제 퇴비를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 농가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20동을 딸기 재배를 하는데, 우리한테서 수입해 가간 150평 토이노카 한 동당 우리 제품 450kg을 넣고 생황계 1톤을 넣어갖고 농사 지을 때는 농사가 잘 된다, 이게 잘 된다는 얘기야. 근데 19동은 우리 걸 넣고, 그때 한 동은 자기가 퇴비가 부족해갖고 일본에도 어정쩡한 퇴비가 많은가 봐요. 그걸 이제 사갖고 450kg을 넣고 생황계 1톤을 넣으니까 농사를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좋은 제품 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생황계 1톤에 달라붙는 나쁜 미생물들을 억제 또는 잡아먹어버리면 농사가 되는데, 똑같이 나쁜 미생물들이 많을 때는 농사가 안 되더라 하는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대구 부근에서 농사 짓는 유기재배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게 병균이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균핵병부터 시작해갖고 이 잿빛 곰팡이병하고 여러 가지가 붙었는데 이게 이래 되고 자꾸 죽어버리니까 농사가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좋은 탭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 처리하셔 이러는데 이게 2020년도입니다만은 유기적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보지 못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저들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이 강의라고 다녔지만은 이 퇴비하고 살아온 지는 지금 금년에 47년째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평생을 이 땅하고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얘기요. 우리가 대접한 대로 사람한테 농사 짓는 농민들한테 되돌려 준다는 거 그걸 제가 터득을 했거든요.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한번 볼까요? 2015년도 상당히 또 오래됐네. 벌써 한 8년 전이네. KBS 뉴스에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이게 치사율이 90%니까 10% 수확해가면 어때요? 이 한 2, 3년 농사 짓고 나면 완전 두 손 다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는지 한번 보시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고추에 발병했을 경우에 3년까지 이 바이러스가 용사를 안 짓더라도 3년까지 땅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우리가 60년대 이 농대를 다닐 때는 진딧물과 총체벌레만이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그래 배웠어요. 그래 우리만 계속적으로 이 약을 치면은 바이러스가 예방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물 기생성 선충이 매개하는 게 14종 땅 밑에서 올라와요. 아까 선충. 토양균류 곰팡이가 매개하는 게 12종이더라고요. 26종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 아무리 쳐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고추밭이 있어요. 그거는 땅이 나쁠 때 땅 밑에서 올라오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방제 농약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첫째는 땅심을 살려갖고 하는데 완숙퇴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완숙퇴비를 사용하면은 좋은 선충들이 발생이 되고 좋은 균들이 발생이 돼갖고 나쁜 그 균들도 잡아먹겠지만은 아까 그 선충들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병해충 저항성 요소 천적미생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양고추 시험장에 한 10여 년 전에 실험을 했는데 아까 그 트리프테일막 하는 그걸 실험을 했는데 탄저병하고 바이러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탭이 쓰고 천적미생물 좋은 거 쓰면은요 고추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 땅심이 좋을 때는 역병, 탄저병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유기적이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본 이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작 3년 이상 동물 작물 재배 않기 저항성 품종 개발 이 3번 4번 하기는 힘드는데 1, 2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약 달라고 농약방에 가면 한 보따리입니다. 한 보따리.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게 약이 아니고 전부 다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왜 그럴까요? 작물에 영양을 줘갖고 체력을 회복해갖고 다시 이 결실을 좀 하라고. 바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방제 농약을 개발하면은 노벨상 받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이 되면 좋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땅을 살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추 무사마귀병 때문에 이게 참 전국적으로 심각하던데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오래전 자료인데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걸 갖다가 어디 물어보면은 이 농민분들이 물 적기 좋네요. 그 다음에 또 가물어서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죠? 보십시오. 이게 서울에 도시농 한다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도시농 하는 분들이 하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 텃밭 몇 평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쪽에서도 서울에서도 탭이 많이 씁니다.
이 도시농에서도 퇴비 안 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초기에 이제 저들이 좀 많이 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쪽에는 강의를 하러 서울로 많이 갑니다만은 이런 사진이 많이 올라오길래 이게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배추를 계속 연작하는 지역입니다. 연작하는 지역. 중간이 뭐냐면은 배추 연작 한 데다가 PCMB 분재. 이게 이제 유기염소인데 이게 몇십 년 전부터 안 나옵니다. 10하루당 20kg를 준대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여기는 뭐냐면은 무를 재배한 후에 무를 뽑고 나면 구멍이 뻑뻑 하죠. 거기다가 석회질소를 산포해갖고 갈아갖고 배추를 심은 자리에서 생산된 그 배추뿌리란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약재로 소독한 구보담도 무를 재배한 구가 무사마귀 병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네 가지, 그러니까 뭐 한 11가지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 배수가 불량한 땅. 토양의 pH가 7.0 이상 되면 이 무사병이 안 나타나요. 토양 유기물이 부족한 땅. 윤작을 안 하고 계속 연작을 하는 땅. 이 네 가지가 무사마귀 병의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